예,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또 연구관의 그 다양성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이 문제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답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그 철학이나 가치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시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께서 지명을 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고 국회나 국민들은 내 가치관, 내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적극적인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최혜병 사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그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그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인 보호용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도구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겠죠. 아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답도 없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헌법상 그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때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서울대 권영선 교수님께 수업 배우셨겠죠? 네. 그리고 그분의 교과서도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 교재에 보면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그 경우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일 때,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일 때, 그리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놓으셨던데 이 내용 후보자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계 학자들 다수 의견에 우리 후보자는 동의를 하십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고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권 교수님이나 헌법학계 학자들의 이러한 서술. 다수 의견에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입니까? 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부분은 답변 드리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유일하게 시원한 답변을 하나 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때 서울 시민들이 3개월 동안 북한 인민군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당시 북한 국적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로부터 2차 대전 때 약 5년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을 독일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만약에
서울 6.25 때 서울 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 인물들 내지는 니온진이라고 얘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 내각을 채우고 또 뭐 중요한 위원장을 맡기고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3.1운동을 개성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그 항일의 가치, 이 부분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헌법의 전문도 헌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친일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헌법의 가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친일적 질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저 불법적인 식민 침탈을 당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태라고 한다든가, 독도 지우기라고 한다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것을 방치를 오히려 묵인을 하고 오히려 인정을 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 행태들이 독도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제를 그 찬양하거나 인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헌법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한다는 표현이 개개의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 좀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명확해져야 한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 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항일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용어로 표현하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저도 이렇게 뵈니까 판사로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판 진행하십니까? 좀 너무 신중을 소극적이시고, 기하다 보니 조금 그런 면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고할 때까지는 본인의 심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시는 판사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후보자로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국민 면접이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데 자꾸 이렇게 내용 없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면 국민들께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까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가급적 적극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제 후보자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네. 판사 신분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전 해석례가 어떻게 되는지, 또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숙지해가지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주 임무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본인이 판례를 제시하고 판례를 만들고 이것이 헌법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오늘 그 답을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그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저분한테 우리 헌법 질서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헌법 가치에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는 그게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들 앉았으니까 기존에 다루고 있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묻고 있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답을 차단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좀 시간만 지나면 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5년에 8월에 해방되고 1948년 8월에 그때 수립된 나라입니까? 헌법 전문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하세요. 그거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그 말씀은 헌법 전문을 저한테 읽어주신 것이고 네, 후보자로서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지금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8년 8월에 건국된 나라입니까? 임시정부는 1919년에 건립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재헌 헌법 자체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지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이니까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에,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으로 건립됐죠. 네. 그게 헌법의 규정이잖아요. 네. 임시정부가 건립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게 말이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는 명확한 문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명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결국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까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됐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강점하에 일제 강점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 명문의 해석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압니다.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 미국과 저희하고 영국하고 한미 수교 120주년, 한영 수교 120주년 수교 기념 행사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대한제국과 국교 수립한 이후에 그 연수까지 다 합쳐서 대한민국과 수고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온 국가의 통일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후보자님의 머릿속에 조선은 우리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 말씀을 못 하세요? 후보자님 머릿속에 고려는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게 한 나라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못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네.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4일입니다. 예.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완전 독립이 안 됐죠. 근데 미국은 그날을 독립 기념일로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민다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확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이후 2주 후에 낸 9월 1일 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했었어요. 대한민국 30년이라 하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란 뜻이고 대한민국은 1919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출범이다. 그래서 그날을 건국으로 보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관계없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거 아니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인사청문회 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건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로, 묻는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기 의원 질의에 국민 주권자를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건데 그 국민을 위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논란을 하지 마라 하고 정해놓은 거 헌법이에요. 헌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냐 그런 것을 재판하는 위치에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확하게 본인이 해석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가 그 판사로서 직무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신 자료를 제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후보자가 법조문에만 매몰된 그런 법관이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국민들의 첨예한 갈등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어쨌든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재판에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9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는 형법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그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일반적인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언급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자는 20년 전에 그 전제 군주를 건자에서 끌어내린 혁명의 나라 프랑스 파리 사법관 학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아니고 파리 제2대학에 유학을 2대학 하셨습니까? 네. 그럼 파리에서 무엇을 배워오셨나요? 그 항소심의 운영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언으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차고도 넘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십시오. 헌법재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경선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지금 보시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공사의직,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기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언론 보도된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김영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그 후에 지역구를 김해로 옮겼고, 대통령은 지역순회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4년에만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걸쳐서 22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 8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래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의 요청, 대통령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불법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음성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증거가 되기까지에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제2요구권을 15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 개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헌법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수적인 김철수 헌법학 개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거 아시나요? 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법행위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죠. 후보자 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거 내지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지원 의원님 하시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예, 언론에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는데 김복형 후보자.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보면은 전혀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중복 공개한 것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가 인정하고. 근데 지금 네. 잘 안 들립니다. 환불하겠다. 조금 마이크를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 네. 되겠어요? 환불하겠다. 네, 예, 네. 그렇게 한 거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랐어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 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기도를 하냐고요? 예. 저는 답변 안 하고 뭘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조용히 답변하시네.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걸쳐서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을 묻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다수 오케이, 됐어요. 5.16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군사 반란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5명 의원 중 3명이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죠.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방통위원 5명 정원 중 2명이 선임돼 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정하신 건 아시죠? 헌재에서 결정한 건 몰라. 법원에서. 법원에서 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정확한 우리-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인 것으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네.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의결이 되는 거예요. 네, 5명의 정원이면은 3명은 과반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2명이면은 과반수가 안 되죠? 네, 의결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재판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법 어떻게 생각했어요? 논란이 지금 군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법은 반대한다. 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 아니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은 공산화될 수 있다.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뭐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받지 않겠다. 네, 그건 그렇게 뭐, 답변하셨죠? 네,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된다면은 우리나라 다 수십만의 공직자들이 뇌물 받아도 된다고 했었던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죠? 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안 받겠다. 네, 무료 대란으로 문제가 되면 국민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조금 의료 대란으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것인지 잘. 청구는 뭐 제소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